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초청 세종시장 후보 토론 진행을 맡은 양민호입니다. 대선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3주 뒤 제8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가 치러집니다. KBS 대전방송 총국에서는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서 대전, 세종, 충남, 충청권 세 곳에 단체장 후보를 초청해 토론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세종시장 후보 두 분을 모셨는데요. 70분 동안 진행되는 토론 함께 하시면서 각 후보의 철학과 비전, 정책 역량과 실천 능력을 꼼꼼히 비교 평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유튜브 채널 KBS 대전 뉴스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토론에 함께할 후보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후보들의 자리와 또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입니다. 행정수도 세종, 이제는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세종특별자치시장 후보 이춘희입니다. 네,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입니다. 사람이 바뀌어야 세종이 바뀝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후보 최민호입니다.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진행 방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공통질문과 주도권 토론, 또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진행 방식과 주제는 토론을 진행하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해진 방송 시간과 공정성을 고려해서 발언 시간은 제한하도록 할 텐데요. 주어진 시간을 초과할 경우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고 사회자가 발언을 제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이 정책 검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 공격, 또 근거 없는 비방은 삼가시기를 두 후보께 부탁드립니다. 허위 사실을 말하는 경우에 공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모두 발언으로 오늘 후보 토론의 문을 열겠습니다. 각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 1분 30초씩입니다. 세종시장이 돼야 하는 이유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세종시장 후보 이춘희입니다. 세종시는 특별한 도시입니다.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의 상징 도시이고 대한민국의 행정수도입니다. 이번 시장 선거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지난 20년간 세종시의 발전을 가로막고 반대해온 세력이 다시 준동하고 있습니다. 신행정수도 위원결정을 주도해냈고 세종시 수정안으로 기업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심지어 충청남도 산하 기초자치단체로 격화시키려는 시도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세종시 지켜냈고 앞으로도 세종시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저 이춘희 10년 전 국회 분원을 제안했고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확정으로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전국 최고의 아동 친화 도시, 여성 친화 도시, 스마트 도시로 만들었습니다. 충청권 광역철도를 관철시켜서 세종, 대전, 청주를 연결하는 메가시티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앞으로 4년 문화와 경제에 집중하겠습니다.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대한민국 행복 1번지로 만들겠습니다. 네, 모두 발언 다음 순서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입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세종시장 후보 최민호입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지난 8년간 행복하셨습니까? 아파트는 마련하셨나요? 교통은 좀 편리해지셨습니까? 저는 세종시 관련 보도를 볼 때마다 최고 최저라는 단어가 눈에 띄어 마음이 무거운 적이 많았습니다. 아파트 가격 상승률 최고, 청렴도 최하위, 대부분 좋지 않은 보도였기 때문입니다. 세종시의 빚도 개청 이래 최고입니다. 4,500억, 시예산 2조의 약 4분의 1에 육박하는 엄청난 액수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춘희 시장 8년이 정말 행복하셨습니까?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은 받으셨습니까? 농민 여러분, 농민수당은 받아보셨나요? 시장님은 목 좋은 곳에 상가 두 채를 매입하셨다고 하고 특공으로 좋은 아파트도 분양받았다고 합니다만 또 한때 광역단체장 재산 1위로 등록되었을 때 재난지원금도 농민수당도 못 받은 서민들은 텅 빈 상가 공실에서
임대료 부담으로 근심만 깊었었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저는 정치는 철학이고 행정은 실력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 없는 정치, 실력 없는 행정은 시민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제 정권도 바뀌고 계절도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세종시도 바뀌어야 합니다. 저 최민호를 지지해 주십시오. 지난 8년의 잃어버린 시간을 다시 찾아 시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 두 분의 모두 발언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출발한 세종시지만은 여전히 자가용 비중이 높고 좁은 도로 또 신호 체계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이 큰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종시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후보들의 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세종시 교통 문제가 우리 시민들이 가장 불편을 겪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통 문제는 4가지 방안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도시간 교통이고 두 번째는 도심 내 교통입니다. 도시간 교통은 우선 KTX 문제인데요. 저는 KTX가 정차하지 않았던 조치원역에 KTX를 정차시키고 그리고 세종시의 KTX 역사를 남부 쪽에 만들어서 조치원과 남부에 두 KTX 관문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투트랙 전략이죠. 그리고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공항을 잇는 광역 전철을 건설시켜서 우리 충청권의 교통 허브 지역으로 우리 세종시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도심 내 교통 문제입니다. 지금 시내 교통은 소위 신호등, 카메라, 방지턱, 그 말뚝 볼라드 이런 것이 유난히 많은 사다도시라는 비아냥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종시에 부적절한 교통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검토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택시 대수라든가 택시 승차장이라 하는 것도 포켓 주차장을 비롯해서 다시금 검토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시내버스를 무료화를 통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배기가스와 에너지를 절약하는 저탄소 정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네 번째로서는 휠체어나 유모차들도 쉽게 탈 수 있는 저상버스, 누리콜 버스 등을 도입해서 장애인이라든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펴는 교통정책을 시행하고자 하겠습니다. 교통정책은 한두 가지 시책으로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간 정책, 도시내 정책, 약자에 대한 배려, 그리고 시내버스를 무료화함으로써 재정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자가용 운행을 줄여서 대중교통 중심 정책으로 전환한다면 세종시의 교통 문제는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도 이 교통정책을 유심히 보시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종시의 교통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세종시는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계획이 됐지만 아직은 대중교통 중심 도시라고 부르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당초에 계획안 시설도 보완하고 또 계획 자체를 바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도시 내에서 출퇴근 시간에 심각하게 막히는 곳이 한 10군데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5군데는 신호체계 개편을 통해서 개선이 가능하고 나머지 5군데도 우회전차로, 좌회전차로를 신설해서 연내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앞으로 변화될 교통 수요에 맞춰서 계획을 보완해 나가야 됩니다. 국회 세종의사당이 들어서게 되면은 국회 세종의사당 주변으로 교통량이 많이 몰리게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지도 96호선을 되살려내고 또 남북을 연결하는 교량도 2개 정도를 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세종시에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세종과 대전, 세종과 주변 도시를 연결하는 출퇴근 시간의 병목 현상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한 것에 비해서 교통량이 지나치게 많아졌기 때문에 대전과 세종을 연결하는 도로, 세종시 신도시와 조천을 연결하는 도로를 추가로 건설하겠습니다. 지난해 광역철도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대전과 세종 정부청사를 연결하는 소위 대전 지하철 연결 노선을 신속히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KTX 세종역을 광역철도와 연계해서 광역철도 금남역에 KTX 세종역 정차역을 만들어서 신도시 주민들이
속히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가람 IC를 만들어서 대전 당진간 고속도로에서 세종시로 진입이 용이하도록 네. 첫 번째 공통 질문에 대한 두 분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순서는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각 후보에게 7분씩의 토론 시간을 드릴 텐데요. 지정된 주제 안에서 토론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은 정책을 검증하려는 의도와 함께 후보들의 토론 진행 능력, 또 소통 능력을 알아보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도권을 가진 후보는 이 취지를 잘 살려서 질문은 되도록 2분 안쪽으로 해주시고 또 상대 후보에게 최소 답변 시간인 30초를 보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대 후보의 답변을 방해할 정도의 긴 질문, 또 상대 반대로 주도권 토론을 방해할 정도의 긴 답변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진행자의 권한으로 또 제재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정 주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입니다. 청와대 제2집무실 또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추진이 속도를 내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말처럼 세부적인 내용들은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이 많아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진정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와 관련해서 주도권 토론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먼저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참으로 뜻깊은 해입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신행정 수도를 공약하신 지 20년이 되는 해이고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2030년까지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완성시켜 나가야 됩니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이미 추진되고 있는 국회 세종의사당, 대한민국의 21세기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민주주의 전당으로 만들어야 되고 또 우리 세종시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대통령 집무실 역시 지금 용산에 임시로 대통령께서 가서 집무를 하고 계시지만 세종시가 행정수도가 되면은 이곳에서 제대로 집무를 하실 수 있는 제대로 된 대통령 집무실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10년 전에 제가 시장 선거에 처음 나오면서 국회 분원, 대통령 제2집무실, 또 프레스센터 이런 것들을 공약했는데 이게 가셔야되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에 참으로 감회가 좀 깊다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그동안 한 140여 차례 국회를 방문하고 여야 정치권 인사들을 만나서 설득 노력을 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법이 개정돼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고 예산 확보돼서 지금 현재 설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이 설계비를 확보해내고 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야 간의 이견이 있어서 참으로 많은 좀 어려움을 겪었었습니다. 처음에 설계비 예산을 확보해 놨을 때 당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국회법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국회법을 개정해야 된다 했고 다음에 국회법 개정을 하자고 그러니까 다시 위헌 논란을 가지고 한 1년 정도 소비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또 그때 당시 세종시당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이었던 최민호 의원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합니까? 네. 자꾸만 아까 모두에서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방해하는 준동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마음에 좀 걸립니다. 물론 한때 10년 전에 말씀을 하시니까 10년 전에는 이 개헌 문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있었습니다만 행정수도가 수도가 원안 수정안 완성의 논란 속에서 결국 종지부를 찍어서 우리 행정수도로 완성하게 한 사람은 그 당시에 우리 여당의 박근혜 대통령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회의사당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이 국회의사당 문제를 반대한 바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수가 약세였고 목소리가 작았기 때문에 그것이 국민들한테 전달이 좀 효과적으로 되지 못해서 그런
모습을 비친 건 사실입니다만 저 또한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1인 시위를 했고요. 국회의원 300명한테 손편지를 다 일일이 써서 국회 이전에 대한 노력을 꾸준히 정말 힘겹게 했습니다. 힘없는 야당으로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대한 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를 이렇게 했지요. 처음에는 위헌 소지가 있기 때문에 국회 이전이 안 된다. 국회 분원도 위헌 소지가 있다. 이런 논리로 반대를 했었고요. 또 위헌 소지가 없다는 헌법학자들의 의견이 나오니까 이제는 국회를 국회 분원을 설치하게 되면 국회가 또 분산돼서 비효율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통째로 옮겨야 된다 하는 논리로 또 반대를 해서 시간을 1년을 끌었습니다. 그 1년 동안에 그만큼 늦어졌다는 말씀드리고요.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의 행정수도로 법적으로 위헌 문제를 확실히 해소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헌과 관련해서 저희 당 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해서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겠다 하는 그런 공약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측에서는 확실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헌 문제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30초 답변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국민의힘이 자꾸 반대 그러셨는데 일부 국회의원이 반대할 수는 있죠. 그러나 국민의힘의 당론으로 반대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국민의힘이 반대했다 이렇게 표현하신 것은 조금 과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개헌에 대한 입장은 개헌으로 해서 행정수도를 우리가 완성시켜야 되겠다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께서 행정수도가 아니라 진짜 수도를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어제 이제 취임을 했습니다. 새로운 국민의 힘이 새로운 정책을 가지고 행정수도를 어떻게 완성할 것인지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30초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인수위 보고서를 보면은 개헌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가 없는 것을 분명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세종시를 이제 앞으로 행정수도로 완성하려면은 대한민국의 세종시가 정치와 행정의 중심이 되고 앞으로 대한민국의 뉴스 중심이 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세종시가 대한민국의 언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국회의사당 인근에 언론단지를 만들고 이게 미디어 클러스터로 만들어가자 하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동안 17개 언론사와 MOU를 체결해서 이들이 올 수 있도록 오겠다는 그런 의향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언론사가 오게 되고 미디어 산업이 발전하게 되면은 그것은 우리 세종시의 새로운 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계획이 이제 지금 수립되는 그런 단계에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공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인 계획도 마련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이준희 시장님 시장 시절에 그 언론기관 유치에 대해서 노력 많이 하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공약으로 확정시켰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센터를 우리 세종시의 7개 공약 중에 하나로 세종시에 바로 지금 KBS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바로 언론의 중심 센터를 두겠다. 이거는 대통령이 직접 천명한. 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이춘희 후보의 주도권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다음은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춘희 후보님께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정수도 완성에 지금 10년, 20년을 지금 계속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춘희 후보께서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국회 이전과 그리고 세종 대통령 집무실이 오면 그것이 행정수도 완성인 것이냐. 물론 수도로서의 기능 여러 가지를 문화의 경제도 말씀하시겠지만 정말로 수도로서의 기능은 어떤 것인지의 그 철학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좀 부탁합니다. 행정수도는 당연히 대한민국의 행정, 입법, 사법 관련되는 헌법기관 중요 행정기관들이 와서 행정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을 할 수 있는 도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워싱턴 DC나 오스트레일리아의 캔버라 같은 도시를 말합니다. 예, 저희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인 행정수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
그 우리 행정수도 세종시가 갖고 있는 기능이 무엇인가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하고 그런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와대 집무실 말씀을 하시는데 대통령 집무실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회 이전에 관해서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청와대 집무실, 대통령 집무실에 대해서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후보자 시절에 처음 말씀을 꺼내셨고 그리고 당장 실현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다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제 조각이 아직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국무회의가 임시국무회의 때는 서울에 있겠지만 조각이 완성만 되면 세종시의 첫 번째 국무회의를 열겠다, 또 열어주십사라고 건의를 드렸고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 수도가 수도로서의 기능을 하는 여러 가지 측면을 우리가 좀 바라보셔야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도로서의 기능은 단지 국회나 청와대가 왔다고 해서 수도는 아니다. 이 수도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심장부 도시, 에너지의 원천력 도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국회 분원이나 대통령 집무실이나 DMC나 하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시설 이외에도 미래 전략의 중심 도시로서 그 우리 세종시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3특 정책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에 바로 학부형들이 관심을 갖는 교육의 유연성 있는 제도를 도입하는 교육 특례, 그리고 대전 세종 경제자유를 통해서 경제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경제특구, 그리고 세종시는 수도답게 행재정 특례를 대폭 인정해달라는 교육과 경제와 행재정의 특례를 말씀드리는 3특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행정수도라는 게 행정수도답게 기능을 하고 우리 시민들께 만족을 드리고 우리 국민들에게 새로운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이 교육특구나 경제특구나 3특 정책에 대해서는 이춘희 시장님은 이제까지 더불어민주당에서 시행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우리 세종시를 대한민국 행정수도로 만들어야 된다는 데 대해서 동의를 표해주신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교육이라든지 경제자유구역, 행재정 특례는 부수적인 기능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주된 기능, 행정수도를 제대로 만들어 놓게 되면은 이와 같은 기능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올 수 있는 거다 생각을 합니다. 교육특별시와 관련해서는 우리 교육청과 협력을 해서 여러 가지 교육과 관련되는 정책들을 펼치고 있고 경제자유구역은 이미 대전과 함께 경제자유구로 지정해달라는 요청을 산업부에 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행재정특례와 관련해서도 이제 우리 세종시가 출범한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지난 10년을 되돌아보고 평가 반성을 통해서 어떠한 특례를 또 더 확장시켜야 될 것인지에 관해서 행정안전부하고 이미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8년간의 우리 이춘희 후보 시장 시절에 내놓은 실적은 어땠습니까? 지금 재정이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죠. 아까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500억의 적자를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외부 은행에서 일시 차입금으로 300억을 차입을 했습니다. 12개 기금 중에서 3개를 뺀 9개 기금을 통합관리기금으로 마련해서 그 기금에서조차 추경예산의 재원을 마련할 정도로 세종시의 재원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재난지원금도 우리가 못 드렸고 농민수당도 못 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행재정 특력에 대해서 말씀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정말 수도로서, 수도 시민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얼마나 시행해 와셨냐는 것이죠. 저는 수도로서, 정말 수도 시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지려면 이런 수도 시민의 세종시의 행재정, 교육, 경제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것을 시행해주는 그런 정부, 그런 시장을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년 동안 이춘희 시장께서 재정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후보님께서의 생각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 숫자를 정확히 말씀드려야 우리 시민들께서 혼동을 겪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부채 규모는 4,500억이 아니라 3,750억입니다. 그리고 3,750억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그 중에 2,000억은 우리가 인허가 받을 때 강제 소화하는 지역개발 채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5년마다 이렇게 갚고 계속해서 상환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고 있고요. 나머지 1,700억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은 우리가 시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하지만 그 사업 중에는 일부는 부채를 내서 사업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조치원 비행장
개선 사업을 하는데 이것은 우리 시에서 먼저 투자를 하고 투자한 다음에 국방부에서 그 돈을 되돌려받는 땅으로 되돌려받는 그런 방식인데 알겠습니다. 예, 그것은 그러니까 네, 숫자에 우리가 있어서 시민들의 부채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국방부가 그 부채를 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을 느낄 필요가 없다. 네, 그리고 저한테 좀 시간을 주십시오. 예, 예. 그 숫자에 있어서 구체적인 게 좀 착오가 있었다면은 그것은 양해를 바랍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민들이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재난지원금은 왜 못 주냐 그랬더니 재정이 어려워서 못 준다. 농민수당도 그렇다. 이게 시민들이 받은 답변인데 예, 답변을 거기에 드리겠습니다. 비해서 행정수도라는 특례를 이용해서 특공제도라든가 아파트 특공제도라든가 하는 것은 지금 시민들은 분양받기가 그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바로 공무원의 신분을 이용해서 시장님께서는 특공아파트를 분양받으셨지 않습니까? 이게 행정수도였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었다면 집 없는 시민들한테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실 거냐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나 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 진행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행정수도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세종시의 부동산 오르락내리락 불안정했습니다. 부동산 문제를 단체장이 해결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요동치는 부동산의 불안한 시민들을 위해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불안정한 부동산을 안정화시키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눠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민 후보가 먼저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말이 끊었습니다마는 바로 특공 분양과 같은 그런 행정수도 세종시의 특징을 이용해서 서민들한테 또 시민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가야 할 이런 제도가 일부 시장이나 시의원의 특혜 시비로 또는 비리 의혹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것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은 굉장한 자부심에 손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금 세종시는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무주택 시민들이 46.5%,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13.5%가 무주택자인 것이 대체로 일반적입니다. 잘못했습니다. 외지인 소유 비율이 세종시는 35%인데 다른 시도는 약 15%입니다. 우리가 거의 2.6배로 외지인 소유 아파트가 많은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민들한테 돌려줄 것인가라는 것이 정책의 주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첫째로 이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현재 아파트 가격이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투기 가열이 심하기 때문에 그 트리플 제도로 투기 가열 지구라든가 아니면 투기 지역이라든가 하는 그 삼중 규제를 받고 있는 것을 과감하게 철폐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정부와 함께 저는 이 트리플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할 것이라고 추진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무주택자들, 우리 시민들한테 주택 청약률을 특공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한 15, 16%에 불과했습니다만은 약 80%까지 청약 비율을 늘려주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 세종시에는 젊은 청년들이 많습니다만은 역시 주택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젊은 청년들에게 특히 이른 청년들에게 반값 아파트인 반값 아파트를 제공하고 그리고 신혼부부들에게는 전세를 얻게 마련인데 대출 이자는 시에서 좀 보존하는 그런 정책을 저는 쓰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춘희 시장께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특공제도와 관련돼서 본인이 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지 직접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우리 세종시는 원래 원주민들의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도시를 건설하게 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이전 공무원들이라든지 세종시에 새로 이주하는 분들을 위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을 건설하는 곳이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까지 신도시에 12만 호의 주택이 공급이 됐는데 그중에 분양주택이 9만 2천 호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6만 7천 호가 특공으로 공급이 됐습니다. 저 역시 특공 대상에 해당돼서 다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분양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어서 지금 현재 살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없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과도하게 사실과 다른 방식으로 공격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을 해서 답을 받아놓은 바도 있습니다. 네, 법적인 면이나 제도적인 면에서 예. 문제가 됐더라면 그것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아니, 되겠죠. 그렇게 그러나 이건 법적인 책임이 말씀하시면은 아니고 세종시 시장으로서의 어떤 정치적인 75%가 고의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75%가 일반 공급이 아니라 특별 공급이라는 방식으로 공급을 받았는데 그러면은 75% 특별 공급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다 특혜의 대상인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파트 삼중 규제 말씀을 하셨는데 투기과열지구 철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도 이미 뉴스도 나갔습니다만은 정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반영이 안 돼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세종시 일반 주민들이 무주택 비율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세종 시민들의 공급 비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저희가 지난해 한 7, 8차례나 국토교통부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50%에서 60%로 끌어올렸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측면에 있어서 제가 뭐 네거티브나라는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세종시의 투기 과열이라는 문제에 있어서 그것을 오히려 과열을 냉각시키고 안정화시켜야 될 시장님이나 아니면 시의원님들이 그런 노력에 역행해서 말하자면 토지 투기 의혹을 받거나 특공 시비를 받거나 하는 것 때문에 시민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더 거기에 분노를 느낀다는 말을 제가 지적을 한 것이고요. 어쨌든 이 부동산 문제는 우리 현 국민의힘 윤석열 정부에서도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재검토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이미 보도가 많이 되었습니다. 세종시의 부동산 문제도 바로 이렇게 그런 국정 기조 하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사람이 바뀌어야 세종이 바뀐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그 제도를 누가 운영하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세종시의 청렴도가 최하위였다라는 것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만 내부 청렴도도 하위였다라는 것은 내부 청렴도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자체 내 공무원이 스스로를 평가할 때 그런 청렴도를 평가했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억울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렴하고 정직하게 일을 해왔는데 상위 지도부에서 이런 투기 때문에 청렴도가 전국 최하위에 불명예를 안았을 때 우리 세종 시민과 함께 세종시의 자체 공무원들은 어떤 자괴감을 느낄 것이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우리가 다룰 적에는 이런 제도적인 문제, 정책적인 문제, 국정 운영의 문제에서도 봐야 되지만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시 지도자 그리고 운영에 있어서의 마인드, 자질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준 시장님 후보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저는 그 불안정한 세종시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에 관한 최민호 후보의 공약 내용을 듣고 싶었는데 그것은 하나도 없고 좀 부수적인 문제에 관련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제가 아까 아파트 청약률 얘기했고 삼중규제 철폐 얘기했고 무주택자 얘기했고 청년 아파트 반값 아파트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런 이것이 것들이 정책을 하나도 그런 안 것들이 드렸다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주택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이냐 그런 말씀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 시의원들과 관련해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에 그 시의원 공천 과정에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문제되어 있는 모든 분들을 다 공천해서 배제했고 또는 시의원 스스로가 이번에 불출마 선언을 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 당 차원에서는 엄정하게 대처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부동산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주도권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민호 후보가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토론이 진행됐고요.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의 주도권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대체로 수요 공급 문제에 있어서 전체적인 시장 상황 또 조세 정책, 금융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할 일이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최민호 후보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이런 식으로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 공급은 우리 이 자치단체 차원에서 시에서 얼마든지 공급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노력을 하게 되면은 주택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시는 지금 현재 38만 3천 인구가 돼 있고 저희가 2040년까지 80만 인구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20만 호의 주택을 추가로 건설해야 됩니다. 그중에 신도시에 8만 호 그리고
읍면 지역에 기왕에 한 2만 호 정도를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이미 확보했기 때문에 앞으로 10만 호 분량의 10만 호를 건설할 수 있는 택지를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미리미리 확보해야 나중에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요동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세종시에 미니 신도시 2개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했습니다. 하나는 국회 세종의사당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정부 산하 협회 단체와 같은 여러 기관들이 내려오게 될 텐데 이런 기관들을 수용할 수 있는 약 1만 호 정도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를 하나 건설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세종시 시내에 두기 어려운 기능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매매나 정비 그리고 가구 단지라든지 이런 기능들을 별도로 둘 수 있는 미니 신도시 만호 정도로 건설할 수 있는 미니 신도시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택 공급을 통해서 주택 시장을 안정시켜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민호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제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은 제가 자치단체로서는 부동산 안정, 주택 공급에 대해서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없는데 제가 아무 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드렸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바로잡고요. 주택 공급이 필요합니다. 인구가 늘어가면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기조와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국민의힘의 정책 기조는 시장 경제에 맡기자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을 하는 공급업자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공급이 필요하다면 행정은 거기에 서비스를 해주고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기능을 하자는 것이지 시가 택지를 마련해서 집을 짓겠다 그런 뜻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2014년도에 이춘희 시장님께서 조치원을 10만 도시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 4만 8천이 지금 4만 3천 명으로 인구가 줄었습니다. 2014년도에 지금 8년이 지났습니다만 신도시를 만들겠다, 10만을 만들겠다 이런 인위적인 계획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택 공급이 됐든 부동산 정책이 됐든 기존은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맡기고 행정은 바로 시장 경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해주고 지원해주는 저는 기능이라고 생각했지 자치단체가 아무 할 일도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습니다. 예,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물론 주택 건설까지를 모두 정부가 담당해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 주택 건설에 필요한 택지를 원활하게 공급해 주어야 주택 건설 업체들이 제때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 건설 업체들은 경기에 따라서 어느 시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거나 어느 시기에는 공급을 안 하거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매년 한 만 호 정도의 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역할을 적절히 나눠서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아까 제가 좀 최민호 후보 말씀과 관련해서 청춘조치원 프로젝트를 할 때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목표 연도가 2014년부터 해서 2025년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 10만 조치원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기틀이 마련되어 갑니다. 앞으로 조치원의 공공택지 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조치원 인구는 늘어나게 될 것이고 여태까지 그 기틀을 마련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택시장 상황과 관련해서 이제 세종시민 공급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는 이미 청약제도나 공급 비율 확대와 관련해서는 제가 정부에 건의도 하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이제 공급된 주택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해서 쓸 것인가의 문제이지 주택이 수급 문제가 생길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안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수급 문제와 관련해서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에 이 문제가 절로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론적인 질문 같습니다. 어떻게 민간에만 100% 맡길 수가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들의 주택, 반값 아파트는 관이 주도해줘야 되죠. 시가 주도해줘야 되고 저는 더 나아가서 지금 특공제도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서 기관이 이전이 되면서 그 일하게 되는 종사자들의 아파트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한테도 고통이 있을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한테도 임대아파트 또는 임대아파트 타운을 만들어서 편의를 제공해야 우리 세종 시민으로서 안심하고 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간에만 맡긴다. 관이 다 주도하겠다. 그런 발상은 그거는 초보적인 발상 아니겠습니까? 제가 공공택지를 이제 매년 10,000호씩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공공택지를 확보하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정부가 다 하겠다는 것이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정부와 그 민간이 해야 될 역할들을 분담해서 해 나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강조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에만 맡겨둘 경우에 난개발이 일어납니다. 과거 준농림지 사태 때 보듯이 공공택지를 제대로 공급하지 않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민간 택지 개발이 이루어지고 민간 택지 개발은 난개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제가 지적해 드린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공공택지 개발을 계획을 세워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건의 지정 주제에 대해서 주도권 토론 진행했습니다. 두 분 후보께서 상대방의 발언을 답변할 기회를 충분히 주면서 토론을 하셔서 제가 개입할 일들이 별로 없었던 점 두 분 후보께 감사드리겠습니다. KBS 초청 세종시장 후보 토론 시청하고 계신데요. 어느덧 토론 중반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순서는 자유주제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토론 방식은 앞선 지정 주제 주도권 토론과 같습니다. 주도권을 가진 후보에게 이번에는 8분 동안의 토론과 또 답변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는데 이 토론, 주도권 토론은 정책을 검증하려는 의도와 함께 후보의 토론 진행 능력 또 소통 능력을 알아보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는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주도권 토론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질문은 2분 이내로 해주시고 또 답변을 30초 이상 진행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가 먼저 자유주제로 주도권 토론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유주제니까 제가 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를 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우리 시의 법적 성격을 놓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중앙정부 직할의 특광역시 수준으로 가야 된다, 특별시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런 입장이었고, 당시 이제 이완구 지사가 계시던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산하의 기초자치단체로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최민호 후보께서 충남 부지사로 계셨었는데 그때 세종시 설치법, 그래서 특별시로 만들고자 하는 세종시 설치법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이런 오해가 있어서 이런 질문을 통해서 제가 명쾌하게 그때 사정을 소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돌아가신 이완구 총리께서 충남도지사한 거 맞고요. 제가 행정부지사를 했습니다. 그때 이완구 총리께서는 세종시가 충남도를 떠나서 별도의 도시로 된다면 자생력을 갖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라는 우려를 했던 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주 자율권을 갖는 특례시로서 세종시를 출발시키자. 그리고 나서 여건이 성숙이 되면 지금과 같은 특별자치시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는가 그런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부지사로서 지사의 그런 뜻이 일명 옳다고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땠습니까? 곧 이어서 지역 주민들이 특별자치시 내지는 별도의 시로 설치할 것을 원했기 때문에 이완구 총리 스스로가 의견을 거두어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충남도지사고 영기군이 충남도 내 시군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도지사로서는 해볼 만한 생각이고, 그러나 나중에는 특별자치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세종시가 안 된다면 지사직을 그만두겠다 해서 사직까지 하지 않으셨습니까? 답변을 좀. 네, 미안합니다. 우선 저도 이제 그 이완구 지사님하고 여러 차례 토론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갈렸습니다. 지금 이제 10년 전에 특별자치시로 출범해서 이제 다른 도시와 그 격을 나란히 할 수 있을 정도의 중견도시로 성장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아까 최민호 후보께서 우리 시가 정리부도 부분에 있어서 좋은 성적을 받지를 못했다. 최하위라고 그랬는데 최하위까지는 아니고 좋은 성적을 받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물론 이렇게
좋지 못한 성적을 받은 것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세울 만한 여러 가지 성적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 합동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평가를 받았고 그중에 2번은 1위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얼마든지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주민들의 삶의 질에 관한 평가에 있어서도 17개 시도 중에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의 삶의 질에서도 1위를 기록을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두 늘 말씀하시기는 행정은 실력이 뒷받침이 돼야 된다 했는데 제가 정말 엉터리 시장으로서 일을 한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17개 시도 중에서 이렇게 계속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것은 어떤 근거에서 그랬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이 8년 동안을 늘 우리 이준희 후보님께서 잘못했다라고 드리는 말씀은 솔직히 아닙니다. 이렇게 성과를 거둔 부분도 있고 또 잘하신 부분도 있겠죠. 인정을 하고 높이 평가합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체감으로 느낄 때 이런 우수한 평가보다는 치명적인 어떤 부동산 문제에 대한 비리 그리고 시장님의 여러 가지 특공 문제 이런 것들이 시민들한테는 아픈 부분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말씀을 드린 건데 그것이 특별히 그 시장님의 평가를 전체를 폄하하고자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평가는 아까 우리 세종시를 오신 분들은 다들 그렇게 평가합니다. 세종시 기틀이 이제 잘 만들어졌다. 50% 이상은 녹지 비율이 있어서 친환경 도시로 만들어져 있고 도시도 멋지게 잘 만들어졌는데 이제는 그런 하드웨어적인 것보다는 소프트웨어적인 것에 집중을 하게 되면은 정말 행복 수준이 높은 대한민국의 행복 1번지로 만들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예, 또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대중교통 요금을 좀 낮추고 가급적이면 무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할 경우에 많은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어르신들 그리고 청소년들에 대해서 무료화를 하고 단계적으로 무상으로 좀 전환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최민호 후보께서는 얼마 전에 TV 토론에서 전부 무료하더라도 한 30억 정도면은 무료화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시내버스 이용객이 많이 줄어들었지만 지난해만 하더라도 운송 수익금이 174억입니다. 무료화를 하게 되면은 적어도 이 174억 원의 운송 수입이 이제 제로가 되는 것인데 어떻게 30억만 가지면은 무료화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인지 그 근거를 한번 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근거는 사실 입수하는데 한계가 좀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저는 교통공사, 세종교통공사의 결산, 정산 서류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197억 정도의 적자 보전을 해주고 그 교통공사의 수익이 연 29억 얼마, 약 30억에 달한다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제가 연 30억 정도면 수익으로서 보전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잘 모르고 계시다는 건데요. 우리 세종시 교통은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일부를 담당하고 있고 나머지 일부는 민간 운수회사인 세종교통이 또 맡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매년 도시교통공사와 또 그 세종교통 두 회사의 적자 보존을 위해서 매년 400억 이상의 지금 지출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고 또 운송 수익금 전체를 이제 무료하게 되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매년 600억씩 적자 보존을 해줘야 되는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단계적으로 어르신들과 청소년부터 우선적으로 무료화를 하고 그 성과를 봐가면서 발전시켜 나가자 하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제가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얘기했지 BRT 버스나 다른 광역권 버스에 대해서는 요금을 무료화하자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그렇습니다. 네, BRT나 두 번째로 BRT나 광역버스는 실제로 지금 적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적자 보존이 이루어지는 것은 주로 시내버스, 마을버스라는 점을 이제 말씀드리고 그런 싶습니다.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리고 저는 이 대책을 교통대책의 일환으로 발표를 한 것입니다. 복지대책이 아닙니다. 저는 자가용 운행을 줄이고
배기가스나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가용 운행을 하는 그 계층을 상대로 하자면 어르신과 청소년은 절대로 아닐 것입니다. 그럼 어르신과 청소년은 무료로 하고 자가용 타는 사람은 그대로 둔다면 오히려 이 교통대책이 해소가 되겠습니까? 심화가 되겠습니까? 제가 복지대책인지 교통대책인지 분명히 했으면 하겠습니다. 발언 기회만 가지면 저렇게 길게 얘기해서 이 다음에 질문 주실 때 저한테도 충분한 답변 시간을 주시면. 예, 주도권 토론 자유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민우 후보 주도권으로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준희 후보님도 행복청장을 하셨고 저도 행복청을 지냈습니다. 초보적인 원론적인 교과서 같은 얘기를 저는 하자고 여기 나온 것은 아닙니다. 정말 전문가다운 토론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먼저 우리 이준희 후보께 묻고 싶습니다. 세종보 문제인데요. 세종보 도시 세종시를 설계하셨다고 했으니 세종보가 설계된 것이 2006년도 행복도시 기본계획에 설계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계획으로 설계된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행복도시 건설청장 시절에 그 세종보를 설치하자고 계획에 반영을 했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이명박 대통령의 4대강 사업으로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작년에 물관리위원회에서 해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체 결정을 하면서 그 시기와 방법은 자치단체장한테 맡긴다고 했습니다. 그 시장님이 바로 이준희 후보신데 그러면 해체한다고 결정이 되고 나서 어떤 시기와 방법을 택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건지 발표하신 적이 있습니까? 우선 이제 세종보를 제가 계획했던 것하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하면서 좀 일부 내용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고무보라든지 또 돌보 형식으로 해서 유수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또 어도를 마련해서 고기가 상하류로 오갈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친환경적인 보를 계획했었는데 4대강 사업을 하면서 그런 계획이 이제 계획 자체가 많이 변경됐다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제 질문에 대해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초를 지켜주십시오. 예, 저희가 이제 세종보를 어느 시기에 해체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세종보 하나만 보지 말고 우리 금강의 세종 구간을 전체를 놓고 하천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관점에서 친수, 치수, 이수, 환경 이게 네 가지 관점에서 전체를 놓고 보고 결정을 하자 그렇게 이제 환경부에 제안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보님, 이 세종보 문제는 저도 행복청장 시절에 굉장히 깊숙하게 연구를 했던 분야고요. 자, 세종보를 최초에 바뀌셨다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거기에 물을 막아서 용수를 확보하자는 뜻에는 변함이 없지 않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면 하나는 용수 확보고 그다음에는 친수 공간을 확보하자는 것이 그때 설계 당시에 설계자의 철학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지요? 주된 목적은 그 경관 문제 또 친수 공간 확보 거기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우리 호수공원에 지금 물 공급이 딸려져서 세종보를 개방하고 보니까 호수공원의 공급 용수가 딸려서 지금 양수리에 취수장을 만들어서 지하수를 취수해서 세종 호수공원에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이 작년에 발표가 됐고 지금 공사는 안 됐습니다만 내년에 그 완공이 된다고 하는데 그거를 또 만들기 위해서 100억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하수를 만약에 파서 호수공원에 그 공급을 한다면 지하수가 마냥 파면서 환경 문제는 없을 것인지 그리고 세종보를 막아서 호수공원에 그런 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거기는 해체해서 물을 흘려보내고 또다시 100억을 들여서 그 환경 문제까지 야기시키는 그 양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지하수를 호수공원에 공급한다는 그 계획은 누가 세운 것입니까? 중앙정부입니까? 우리 이준희 후보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서 좀 그 교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금강으로부터 이제 취수를 하는데 취수 부분에 이제 그 보를 막아서 거기서 물을 뽑아 올리다 보니까 큰 비가 오게 되면 보가 자꾸 해체가 됩니다. 그래서 취수부를 좀 밑으로 파서 그것을 이제 지하수를 뽑는 것이 아니라 금강물을 취수하는데 좀 취수하기에 용이한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지 그걸 지하수를 뽑아서 쓰자 하는 그런 얘기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복류수라고 분명히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예, 복류수라는 복류수는 것, 일종의 복류수하고 자갈과 모래에 있는 지하수의 일종이죠. 그걸 아니라고 할 수는 없죠. 지금 세종보를 개방함으로써 물이 없기 때문에 지금 금강 보행교다 하는 거를 관람하시는 우리 시민들 여러분들께서도 강에 물이 없다라는 비난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 수질 문제라든가 환경 문제를 들고 나오십니다만 그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은 세종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해체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존치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어정쩡한 입장에 있으면서 호수공원이나 방축전에 물이 부족하니까 취수장을 만든다. 이런 계획은 시민들로서는 납득이 안 되는 계획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세종시의 물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곧 들어오게 됩니다만 네이버 데이터 센터가 들어오면 일일 용수가 엄청난 양이 필요합니다. 혹시 수치적으로 시장님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보고 받으셨습니까? 저희가 이제 물 문제에 대해서는 뭐 충분한 대책을 가지고 네이버 데이터 센터하고 협의를 하긴 했는데 구체적인 수치까지는 제가 기억을 하지는 못합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일 3,000톤입니다. 일일 3,000톤의 용수가 필요합니다. 일일 3,000톤의 용수라면 어느 정도의 양이냐면 소정 산업단지에는 산업단지 전체가 쓰는 용수가 2,800톤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일개 회사가 쓰는 게 3,000톤인데 바로 우리 세종시가 이런 용수 문제에 직면해서 앞으로 기업 유치라든가 생활용수조차도 지금 가격이 굉장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네이버 데이터 센터에 공급하는 물은 공업용수가 아니라 생활용수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세종부에서 오는 금강의 물은 흘려보내고 그리고 물이 부족하니까 지하수를 파고 그리고 물을 엄청나게 쓰는 기업 유치해서 물을 더 필요로 하는데 이런 물문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철학도 없어 보여서 제가 좀 난감하기도 하고 답답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이춘희 후보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세종부 문제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상 이제 우리가 금강이라는 하천, 금강 미호천에서 하천에서 직접 용수를 끌어다가 우리가 정수해서 쓰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광역상수도라는 개념을 통해서 예를 들어서 금강 상류에 대청댐이 있습니다. 대청댐 광역상수도 사업을 통해서 그 필요한 물을 공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는 후자인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통해서 물을 공급받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세종부 문제는 어떻게 하시는지 좀. 세종부 문제에 대해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세종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저는 우리 세종부는 적절하게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계절적으로 홍수기와 갈수기가 확연하게 구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갈수기에는 물이 없어서 오히려 오염이 심해지는 문제가 있고 또 홍수기에는 보를 막아놓게 되면은 또 그때는 물이 충분히 확보가 될 수 있는데도 보를 막아놓게 되면은 물이 제대로 흐르질 않아 가지고 좀 치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이 썩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는 10월부터 5월까지 되게 갈수기에는 세종보를 막아서 알겠습니다. 그럼 일정 세종부를 수위를 유지하도록 존치한다는 하고, 말씀이시네요. 예, 저는 뭐 해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갈수기에 보를 막고 홍수에 개방한다는 것은 가장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종보를 그대로 존치하느냐 해체하자는 것은 갈수기에는 연다라는 말씀은 존치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갈수기에는 예, 시간이 다 지나서요. 주도권 토론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사회적 공통질문 시간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하던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이 최근 부울경 메가시티 출범으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경쟁력 있는 메가시티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시간은 2분씩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순서에 따라서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부터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이 메가시티들 말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메가시티의 개념이 무엇인지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하게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대전에서는 세종하고 대전하고 통합해서 통합광역시를 만들자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씀하시는 분도 제가 들어봤고요. 근데 메가시티라는 것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일본 동경대학에서 공부할 때 이 분야가 저희 전공이었습니다.
메가시티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만 기본 부울경을 비롯해서 우리 충청권의 메가시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광역생활권의 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경제생활권이겠죠. 근데 메가시티가 성립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인 선결 과제는 교통입니다. 교통이 편리하지 않고 이 도시 간의 연계 연합은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전, 세종, 조치원, 청주공항까지 이르는 광역철도망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 교통 문제에서 도시간 문제 이걸 1번으로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관문역에서의 조치원역과 세종역 바로 두 관문을 통해서 바로 세종시가 이 교통의 중심지가 됐을 때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대전권, 천안권, 청주권 이것이 연계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이외에 광역행정협의체를 만들어서 이 교통을 통해서 바로 경제생활권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발표하신 것이 가속기 산업 클러스터 아니겠습니까? 대전 경제 자유구역 아니겠습니까? 오송의 음이온 가속기 그리고 그 대전의 중이온 가속기 그리고 저희들이 얘기한 중입자 가속기 이런 가속기 산업이 세종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됐을 때 오송의 양성자 가속기와 대전의 중이온 가속기와 세종의 중입자 가속기가 앞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가속기 산업의 메카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경제생활권 그리고 교통을 통한 교통생활권이 완비가 됐을 때 메가시티라는 개념이 비로소 일어날 수 있고 네. 예, 2분이 지났습니다. 충청권 메가시티 구축에 대한 방안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께 말씀 듣겠습니다. 우선 충청권 메가시티는 지금은 메가시티라는 이름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광역도시계획이라는 이름으로 계획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종시를 처음 건설할 때 50만의 도시 가지고는 수도권에 대응할 수 있는 경제축을 구성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세종을 중심으로 해서 대전, 청주, 천안, 공주를 포함해서 광역 도시권을 만든다면은 약 300만 정도의 경제 중심축이 만들어지게 되니까 좀 규모는 아직은 작지만 수도권하고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발전축을 만들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이 바로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메가시티로 이어진 것입니다. 메가시티로 만들기 위해서는 서로 도시 간의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교통 연계를 강화해서 연계를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충청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충청권 4개 시도가 제일 먼저 추진했던 것이 대전, 세종, 청주를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입니다. 지난해 7월에 정부 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이미 반영돼서 추진이 되고 있고 이 충청권 광역철도를 계기로 해서 충청권이 하나의 메가시티를 만들어 나가는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예를 들자면은 대전은 대덕단지가 가지고 있는 원천 기술을 중심으로 하고 세종은 그 원천 기술을 테스트해보는 사업화 기지로 그리고 충남과 충북은 그것을 산업화하는 기지로 만들자 하는 쪽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이제 부울경이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충청권에서는 오히려 더 빨리 갈 수 있는 장점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장점들을 살려서 우선 충청권 4개 시도가 합의가 가능한 예를 들어서 환경이라든지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분야부터 행정적, 특별행정청을 만들어서 하나하나 실천해 나간다면은 언젠가는 충청권 전체가 하나의 광역권으로 만들어질 수 있으리라 전망합니다. 네, 두 분 후보께 충청권 메가시티에 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정해진 토론 시간이 다 돼가는데요. 이제 후보 두 분에게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은 2분입니다. 순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이춘희 후보 마무리 발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오늘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실천은 실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세종시를 그동안 만들어 오고 실적과 성과를 보여드린 제가 그 약속을 더 잘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이춘희 세종시의 털을 잡고 도시계획을 하고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앞으로 4년 문화와 경제의 힘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겠습니다. 국회 세종의사당 인근에 언론단지를 조성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미디어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겠습니다. 국제기구를 유치하고 민속박물관과 미술관을 건립해서
500만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권을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세종대학교, 국립세종의료원을 설립하고 글로벌 대기업을 유치해서 서울에 맞먹는 청년 수도 세종을 만들겠습니다. 행복예산제 도입,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일자리 재단 설립, 시립예술단 운영 등 시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도시 성장과 함께 활력 넘치는 읍면지역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공공택지 개발로 10만 조치원을 앞당기겠습니다. 북부권에 구청을 설치해서 행정 서비스를 확 바꾸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 시민 여러분, 저는 세종시를 행정과 정치는 물론이고 경제, 문화, 교통, 주택, 농업, 복지, 환경 모든 분야에서 시민들이 가장 행복한 최고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정책으로 선거하고 공약으로 평가받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가 발로 뛰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민의힘 최민호 후보 마무리 발언 듣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세종시 유권자 여러분,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세종시는 지금 변화가 필요합니다. 어제 푸른 하늘에 무지개가 뜨면서 20대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셨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세종시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대통령 취임을 계기로 국민의힘 새로운 시장 후보 최민호가 당선돼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8년간 이춘희 시장 시정에서 나타난 재정난,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물 부족 문제와 정책 실패 등 여러 가지 실정을 바라볼 때 이제는 유권자들께서 표로 준엄한 심판을 내리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따끔한 회초리만이 방향타를 상실한 세종호의 항로를 바로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대선 당시 국민의힘 세종시당 위원장으로서 윤석열 대통령께 미래 세종시에 필요한 7가지 공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바로 충청권 광역철도망 구축, 중입자 가속기 암치료센터, 대전 세종 경제자유구역, 세종 디지털 미디어 센터, 그리고 글로벌 청년 창업 빌리지 조성 같은 대형 국책 사업이었습니다. 이런 굵직굵직한 대형 사업을 발굴하고 건의한 능력 있는 최민호만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세종시의 발전단 미래성을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 특례시 추진,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신혼부부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 세종용 반값 임대아파트 공급, 농민수당 지급, 상가공실 문제 해결 등 무게감 있는 공약은 물론 대학생 12유학제도, 직장맘 애로 지원센터, 통신비 절감형 와이파이 확대 등과 같은 작은 행복 공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착실하게 이행하겠습니다. 새바람이 불어야 세종이 바뀝니다.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바로 저 최민호입니다. 최민호를 선택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KBS 초청 세종시장 후보 토론은 여기까지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시간이 세종시의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대전시장 후보 토론이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에 참석해 주신 후보 2분 수고하셨고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